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안찬일 박사님 모시고 그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박사님. 또 우리 모셨습니다. 예, 앉으시죠.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요새 뭐 바쁘시게 지낸다고 하고 뭐 탈북민들도 만나고 단체장 만나고 바쁘게 다니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동분서주하고 동문서주하면 이번엔 반드시 우리 안찬일 박사님의 탈북민 리더로서의 그 리더십을 보고 꼭 비례대표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다고 해서 안찬일 박사님 모셨는데 지금 김정은 권강설 또 암살설이 지금 상당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제가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종합해 보면 아직 김정은은 병이 조금 깊긴 하지만 아직 젊었기 때문에 10년, 20년은 무난히 갈 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내에 김정은이 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김주애를 후계자 대타로 내세워서 같이 다닌다. 뭐 이런 말. 또 암살에 지금 대비해서 경호 인원을 급격하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2중, 3중 방탄차를 새로 주문해서 탔다. 이건 팩트거든요. 그렇죠. 왜? 독일 벤주인데 이 일반 벤주, 방탄 벤주하고 다르게 새롭게 주문해서 들어왔는데 이 방탄 벤주가 중국의 고위 관료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네. 안 박사님 뭐 여기에 대해서 들은 거 있었다고 해서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암살. 북한 내부에서 암살인지 아니면 외적 충격의 암살인지 이게 어떻게 보시죠? 암살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부, 외부 다 동시 다발적인 암살 위협이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지금 경호 부대가 과거엔 호위사령부 974 군부대 라인이었지만 지금은 4개로 이걸 쪼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국무위원회 경호부, 뭐 호위사령부, 또 호위총국에서 이걸 4개로 쪼개놨다는 건 이 말하자면 김정은의 신변을 지키는 부대를 다원화해서 서로 견제하게, 그러니까 한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나머지 3개 부대가 들러붙어서 제압한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말하자면 동시다발적 경호라고 볼 수 있고,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호위사령부나 호위총국이는 이름만 바꿨다 했지. 그렇죠. 152부, 252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일원화 시켰는데 지금 그걸 다원화 시켰다는 건 경호부대들의 견제를 이제 해서 신변을 보수하겠다는 거고, 또 많이 늘컸네요, 그러니까. 인원도 늘고 서로 이제 상호 감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외부적인 암살인데, 미군에는 과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테러 국가들의 빈라덴 암살에 빈라덴 거기에 이제 부하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그 사령관도 암살한 그게 바로 부대명이 뭐냐면은 MQ9 리포 이 부대인데 MQ9 리포요. 리포라는 부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예, 근데 이게 이제 2022년에 11월에 일본 오사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목표가 누굽니까? 뭐 기시다 주기로 한 건 아니고. 아니고 그건 뭐 암살 부대가 일본에 왔다는 건 가장 가까운 김정은을 북한이 죽이러 왔습니다. 죽이러 왔고 이 무인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개 대대지만 무인기가 한 7, 8대밖에 안 되는데 이 무인기가 무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요만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6, 7톤이 나갑니다. 그러나 조종사가 타지 않는 대형 무인기. 대형 무인기로서 이것은 웬만한 방탄차도 뚫는 겁니다. 방탄열차도. 그래서 김정은이가 국내에서 움직일 때 왜 그 열차를 타느냐? 그게 방탄열차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지금 방탄 새롭게 또 주문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리무진. 강 교수가 중국을 통해서 수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탄열차도 뚫을 수 있는 이게 미사일을 이게 장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MQ9 리포가 올해 11월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신문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살짝 나왔는지 안 나왔어.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비밀리에 들어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방한 우리 국군의 무인기, 이거 MQ라인 리퍼에 거의 버금가는 우리 국군의 암살 무인기가 또 생산이 완료돼서 지금 작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김정은 가만히 있는 걸 가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핵 단추를 만지작거리면 만지 누르기 직전에 그걸 죽여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핵폭탄 한 3개만 날아오면 우리 망하는 거죠. 불바다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핵폭탄 3개 거죠. 나가면 외국 기업들 다 떠나가고 뭐 경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이 지금 북한이 쏘니까 우리가 뭐 두렵다 하지만 가장 군사 정찰 위성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우리 목표들을 다 찍었는데 이게 전술핵을 전선 지역에 배치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 핵무기를 쏘겠다는 게 바로 그 전화가 정찰 위성인 겁니다. 이게 뭐 상당히 위험한 거죠. 단순히 우리 지역을 그저 정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술 핵무기로, 그러니까 이 군사 정찰 정밀 타격 좌표를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김정은을 가만 놔두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리포가 들어와 있고 우리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뭐 시한부 인생이죠. 지금 제가 이 언론에 난 거 보면 우리 특수부대와 미군의 특수부대가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훈련했다는 이야기는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자 그런 특수부대가 이번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건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보이지 않는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함께 훈련했다는 건 만에 하나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하든지 미국을 공격하든지 괌을 공격하든지 일본을 공격하든지 공격 징후가 보면 먼저 이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자 같은 MQ9 이런 이 무인 항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지휘를 해야 그 MQ9이 정확히 그렇죠. 그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 자기 경호부대도 2중, 3중, 4중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거는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요. 중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벤츠 회사에서 2중, 3중으로 특수 제작한 벤츠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암살 위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암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부적인 충격, 즉 우리 한국 특수부대나 미국 특수부대를 비롯한 외부적인 이 암살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뭐 김정은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계속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북한이 핵 단추를 누르기 전에 먼저 김정은 최고 지도부를 초토화시켜서 사전에 방지한다면 그나마 한숨은 돌릴 수 있는데, 야,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핵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미 날라와서 이건 막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뭐 괌이나 일본은 어느 정도 영역이 가능하지만 서울이나 평택까지 부산까지는 이거 상당히 막기 힘들기 때문에 쏘기 전에 그렇죠. 사전에 막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다. 우리도 공멸되고 그렇죠. 북한도 공멸, 남북한이 모두 공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이 지금 뭐 30기 내지 약 80기의 핵탄두를 만들어 놓은 건 이미 다 공개됐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전술핵 무기들이 전술핵 발사대가 지금 북한의 이제대 정도, 황해남도, 평산 뭐 이런 쪽에 이제 배치가 되면 그 사정권은 우리 부산까지 완벽하게 그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발만 한반도 남쪽 안에 떨어지면 한반도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무슨 우리가 평화니 무슨 남북교류니 대화니 이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그 핵단추를 누르기 직전에 그 미국이나 우리는 그걸 보고는 있어. 우리 정찰 위성은 또 중요하니까. 미국 정찰은 수십 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정찰 위성은 보통 이 벽돌 한 장 30cm, 20cm도 분간을 할 정도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았다는 정찰 위성은 약 2m 내지 3m. 그러니까 뭐 탱크의 남바가 207호. 뭐 이 정도는 북한이 우리 걸 볼 수 있지만 그 우리에 비해서는 한 700, 뭐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은 100배 정도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잘 알고 덤벼야지 자칫하다 한 제가 먼저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고 김정은이 위태롭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서 5년 못 간다는 사람, 10년 내에 김정은이 병으로 사망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아직 젊었기 때문에
20년, 30년도 간다 하는 거 있는데 제가 봐도 5년 내에 무슨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 저는 지금 5년 내에 김정은 건강으로 이상 지금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북한 내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김주애를 지금 예, 후계자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자기 건강이 좋다면 12살 난 김주애를 저렇게 장군들 앞에 내세워서 후계자처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건강이 이게 참 90kg까지 한때 다운시켰는데 지금 다시 140, 150대로 접어들고 있고 또 뭐 와인을 마셔도 한 12병 이상 마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 작년도 그 보통강 다락밭 건설 현장 또 네. 중공시 현장에 나왔던 김정은은 90kg밖에 안 나왔거든요. 배 다 들어가고 몸을 쭉하고 했는데 그래서 대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게 되면요. 작년에 4월달, 5월달 사진과 지금 11월달 찍은 이 항공부대 11월 30일 날 항공절에 비행일사단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천지차입니다. 그렇죠. 지금 150kg. 예. 전문가들이 볼 때 150kg 고구 저 정도면 최고다 하는데 예. 그럼 지금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미 그 의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 그다음에 혈관 질환, 심장, 혈관에 무슨 이게 그 온갖 종합병원입니다. 김정은이 자체가 종합병원인데 문제는 그의 주치의들이나 또 가족 예를 들어 이설주가 옆에서 조절을 시켜줄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다 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의 수명은 어느 정도 본인이 더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후계자 문제라는 사람 내세워서 나의 후계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맞습니다. 제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김정은이 건강에서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인가 딸 12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인 양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 뭔가는 첫 번째는 암살 문제. 암살될 수도 있으니까 암살. 그건 북한의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암살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건강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한 진리고 또 북한 체제가 지금 70년을 넘어 80년이면 80년인데 이걸 북한이 지금 계속 세습으로 4대까지 끌고 간다.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3대까지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 4대까지 가면 북한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북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참 신의주 학생의고가 일어났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성계. 고려를 뒤집어본 이성계. 고려를 뒤집어본 이런 역사적인 핏줄기가 있는 나라인데 그 김씨 왕조를 저렇게 100년까지 끌고 간다. 이건 망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김정은이 오래 못 살고 또 암살 부대까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강민호TV 자주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